안녕하세요.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오늘도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학생은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고요. 남학생이고, 그리고 거의 지금 완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멋진 고등학교 남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중간중간 조금씩 관리를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거의 가려움증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도 너무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굉장히 상세하게 보내셨네요. 한 살 때부터, 한 살 때부터 조금씩 볼에 좀 있었지만은 그때는 아토피인 줄을 잘 모르셨었고, 유치원 때 조금 나타났는데 보습하면서 또 큰 문제 없이 또 지내왔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학원 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매일 라면을 학교 앞에서 사 먹었다고 해요. 콜라도 잘 마시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피부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차츰 나빠지면서 중2 때 봄에 팔꿈치 안쪽이 팔을 펴지 못할 정도로 너무 건조한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음식을 가려 먹어서 이제 밀가루나 튀김 종류 일체 거부를 했고, 이 학생이 굉장히 수능도가 좋아요. 알러지 검사 결과 나왔을 때도 그걸 잘 지켜서 나갔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에 영양제도 너무나 잘 챙겨 먹었고, 음식 관리도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뭐 좋은 재료로만 또 음식을 하고 계셨다고, 음식을 또 제공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토피는 뭐 유기농 음식을 먹느냐, 뭐 한살림이나 뭐 자연드림이나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함과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계란을 먹어도, 품질 좋은 우유를 먹어도 그 자체의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기농 방식인지 아닌지하고 관계없이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다가 중3 때부터 온몸의 건조함을 계속 느꼈고요.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진물은 나지 않는데 매우 건조하고 매우 가렵다고 많이 호소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관리가 들어가면서도 한 달, 두 달, 한 석 달까지도 왜 이렇게 계속 가렵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민한 성격이기도 해서 또 다른 뭐 피검사나 이런 것들을 바로는 안 하려고 하고, 뭐 예방접종도 잘 못한다고 해서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좀 한두 번 이렇게 힘들면 쓰실 만도 한데, 제가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경우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쓰고 싶어 하시겠지만, 너무 진물이 올라와서 피부가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처럼 뻣뻣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또 많으세요. 근데 진물을 딱 보거나 이렇게 물이 흐르거나 막 붓거나 이러면 되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셔서 약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좀 신념이 강하신지 약을 좀, 화학적인 약물은 거의 쓰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 있기도 하고요. 피부 표면의 아토피 부분에 약간 여드름처럼 톡톡톡 결절성 양진이라고 하는 그런 양진 결절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 뒤편도 굉장히 거칠어져 있는데, 가장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등 쪽이었어요. 허리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려움증 호소가 되게 심했고요. 그리고 목 부분,
이제 사진상에서는 목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목도 굉장히 많이 가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착색 상태는 이게 좀 좋아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좋아진 거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좀 걱정하셨던 게 이제 우리 학생이 B형 간염 보균자였어요. 그래서 혹시 영양제 먹으면 이 B형 간염이 혹시 더 나빠지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간 기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 보균자이셨던 분이 오히려 균 수치가 줄어드는 사례도 보여드렸고요. 간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어머니께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충분히 중간중간 간 기능 검사는 자주 해보시고 모니터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마음에 안심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보통 언제쯤 좋아지던가요?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또 심해진다니 마음도 몸도 너무나 지치네요. 그러니까 막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2주 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걸릴 거예요. 이제 2주 됐습니다. 한두 달은 그저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갈 길이 먼데 지금은 어떤 답변도 확실하게 못함을 제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첫 달부터, 제가 지난번 사례처럼 첫 달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환자분도 계시지만, 그 타이밍에, 시작하는 타이밍에 어떤 알러지 항체가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달도 한두 달은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또 가셨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으셨고,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스테로이드는 저는 좀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는 얼마든지 먹여주세요. 그래서 약물을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전보다는 피부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정말 밤새도록 긁더라고요. 그 전날 밤은 비교적 잘 잤는데 어젯밤은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네요. 허리도 한 달 전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려움증은요, 사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정말 10만큼 가려운 거나 9만큼 가려운 거나 똑같아요. 느낌이 10%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으로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긁으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애를 태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려움증이 가라앉다는 거, 그냥 치료가 다 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려움증은 사실은 끝까지, 거의 마무리까지 같이 갈 텐데 그 정도가 줄어드는 거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지켜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은 알러지 검사도 빨리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피부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검사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드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진드기 3가지 진드기가 4단계, 2개는 4단계, 하나는 1단계가 나왔고요. 또 진먼지가 2단계가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곰팡이도 종류별로 모든 곰팡이의 알러지 항체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곰팡이 종류가 한 4가지, 5가지 검사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다 나왔고, 자작나무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작무도 나오고, 환상덩굴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풀 종류의 하나인데, 이것도 알러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풀들이 어디에서 돌아다니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 종류와 마스트 검사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각종 진드기, 곰팡이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진먼지가 높게 나오면 사실 겨울철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 검사했던 당시가 1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옷이 좀 두꺼워지고 먼지가 막 일어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하기 한 달쯤 됐을 때 막 기승을 부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토피 환자분들이 워낙 평이하지 않은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아토피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뭐 아주 대표적으로 보통 계란 흰자가 1등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우유가 1등, 그다음에 카제인, 계란 흰자, 그다음에 양우유, 뭐 염소우유, 보리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의외죠. 보리, 귀리, 아몬드, 그다음에 탄수화물에 속하는 글리아딘, 양배추도 가끔 나옵니다. 양배추, 옥수수, 계란 노른자, 밀가루 이런 것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도 잘 해주실 거를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알러지 항체의 원인을 알았을 때 이제 이때부터 또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되는데, 지금 11월 달을 지나서 이제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이 진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이 아이한테는 관건이었어요. 음식은 잘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음식보다도 제 생각에는 진먼지에 대한 항체 때문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진먼지나 진드기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항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이 음식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그때 검사를 하셨는데 호상구 수치가 같이 검사했을 때 13.5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높거든요. 사실 호상구가 높으면 이게 좀 난치예요. 그래서 호상구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생략할게요. 호상구는 음식하고 관련된 면역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정상 범위가 2를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 범위의 실험실마다 다르지만 5에서 한 7%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지만, 건강한 분들은 사실 2도 잘 안 넘어가는 게 호상구고요. 10이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1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밤새 긁어서 항히스타민제 좀 사 먹이려고 하는데 약국에 가서 뭘 사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약국에 가시면 항히스타민 종류가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닥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밤에 좀 수면 효과라도 좀 부작용이 또 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가려움증 좀 가라앉겠죠.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약국에서 사서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3개월 정도 지나서 확실히 한 달, 두 달은 굉장히 고생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니 피부가 그래도 조금 말끔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때가 1월 20일 정도거든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봄을 넘겨야 되는데 봄까지 넘기면 좋아지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호전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한 반년 정도를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좋아져서 중단하신 건지 아니면 치료를 그만하시려는 건지 저도 궁금했지만, 제가 어떤 영양소 관리나 치료를 제가 권장하거나 막 권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미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효과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 제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막 전화를 드리진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제가 아까 봄 정도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나아졌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 여름이 다 지나가서요. 8월 중순이 넘어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중간에도 한번 메시지는 보내드렸거든요. 잘 계시는지. 근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조금 심해졌다고. 자, 그거는요. 제가 아까 알러지 검사에서 이 아이는 사시사철이 되게 위험하다. 겨울도 위험하지만 여름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곰팡이 알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8월 중순쯤 되니까 완전 습하잖아요. 그래서 9월이 넘어가는 그 태풍이 오는 9월 초 이 시기가 가장 습하거든요. 여기를 또 잘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 중에서 1년을 사시사철을 한번 다 지나가 봐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 학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셨고, 그래도 그때 한 3, 4개월 치료하고 너무나 좋아졌었는데 조금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방심을 하셨는데 다시 좀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한 여름이 좀 지나고 9월 달부터인가요? 네, 이제 다시 또 개선 치료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 지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고요. 많이 좋아지시니까 이제 사진도 잘 안 보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커서 또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된 지 또 한 6개월 만에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가려움증도 거의 없고 요즘 집에서 안 나갈 땐 이틀씩 안 씻어도 괜찮다 하네요. 음식은 조절하지만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지금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검은 피부, 항상 이 반응, 요게 없어질까, 이 흔적이 없어질까 걱정하셨는데 검은 피부도 실제로 오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게 자꾸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월 정도 지나서 또 연락을 하셔서요. 그 중간에 이제 관리하시고 하셔서 저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진 보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거칠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피부 원래 타입이 검은 피부라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피부 아주 말끔하고 너무너무 좋은 상태라서 지금은 제가 보내드린 제제를 처음에는 물론 하루에 3번씩 복용을 했는데요. 지금 기숙사에 있기도 하고요. 하루에 2번 아니면 하루에 1번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 정도 상태, 이제 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고 피부에 흔적이 없어진 상태, 그리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양소 복용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두뇌 발달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잘하게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완해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텀이 있어서요 좀 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 이렇게 지속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완해 상태까지 이룬 우리 학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은 면역 상태를 교정해야 되는 거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융합이 됐을 때 많이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